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채널에 얼굴이 나오면 구독자분들이 도망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망치는 분들이라면 남는 분들이랑 계속 가는 게 맞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오늘은 또 간만에 이렇게 얼굴을 비치게 된 게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저의 사무실이에요. 오늘이 며칠이더라? 4월 9일? 네, 오늘이 4월 9일이네요. 제가 저번 달 3월 10일에 여기 사무실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확히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 사실 오픈을 조금 빨리 했었어요. 사무실 들어오기 전에 가구랑 막 이런 것들을 엄청 빨리 주문을 해서 3월 15일 정도에 완전히 입주를 했고 근무를 해도 되는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을 한 지는 한 3주 정도 되었는데, 이 블라인드가 설치가 조금 더뎠어요. 처음엔 일단 블라인드를 꼭 설치를 해야 할까 했는데, 이제 간판이 보이는데 그 간판이 너무 저의 사무실 지역을 되게 특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간판에 보이는 주소를 치니까 대한민국에 딱 두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너무 사무실 위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해서 블라인드 설치를 조금 기다리느라고 정식 오픈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되었어요. 제가 사무실을 오픈을 준비하면서 여기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총 5가지로 그 주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무실을 오픈한 이유, 그리고 제가 2천만 원을 썼거든요. 이 사무실을 세팅하는데. 그래서 2천만 원이 어떻게 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또 사무실이 있는 것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개인 사무실을 추천하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무실을 오픈한 이유는요, 저번에 슬럼프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그거를 올리고 나서 기분이 되게 막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걸 올리고 저는 막 룰루랄라 막 홍대에서 막 놀고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막 다른 작가님이랑 막 커피 마시고 있는데 드로우 앤드류님한테 DM이 온 거예요. 이현님 혹시 그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사무실 한번 놀러 오실래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느낌이 왔죠. 이분이 뭔가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싶으시구나. 근데 제가 그 위로를 받기에는 당시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놀러 오라는 거겠지? 네, 놀러 갈게요 하면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갔고, 앤드류 님도 제가 그렇게 밝은 상태로 올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갔는데 앤드류 님 사무실이 엄청 좋거든요. 거기 한강이 막 쫙 보여요. 한강이 쫙 보여서 그냥 사무실 바로 코앞이 트랙이고 자전거 길이고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조금 가면은 막 멋있는 대교 막 이런 거 보이고, 그래서 그 사무실을 보면서 이제 너무 멋있다 하는 동시에 제가 이제 막 물어봤어요. 사무실 이거 얼마냐? 근데 막 짱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아니 이현님도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막 이 현실적인 사무실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집에서만 작업을 했고 충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겁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안 될 게 없는 게, 저도 나름 50만 유튜버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나 뭐 채널을 유지하는 거나 이런 거의 규모로 봤을 때 전혀 사무실을 오픈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오히려 집에서 이렇게 아무런 막 편집이나 외주 알바 하나도 없이 저 혼자 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연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몇 년 됐냐? 2018년도 11월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죠. 그러면 2년이 조금 넘었고 그래도 괜찮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성장한 브랜드에 사무실, 제가 이제 오픈 초기 비용을 계산을 했을 때 전 진짜 딱 2천만 원을 잡았었거든요. 2천만 원 정도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창업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실의 단점, 집보다 외부 소음이 훨씬 잘 들려서 오디오 품질이 조금 낮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단이 섰어요. 이연이라는 브랜드에 이 정도 투자를 해도 괜찮구나, 그리고 확신을 가져도 되겠구나. 동시에 제가 너무 투자 없이 사업을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카트라이더에 미쳐서 카트라이더를 엄청 했는데, 잘하는 사람은 그런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아도, 과금을 하지 않아도 잘하거든요.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그냥 좋은 차를 타면 게임이 훨씬 쾌적해져요. 그 몇만 원짜리 차를 타면. 현실에서는 면허도 없고 차도 없지만 카트라이더에서는 4만 원짜리 핑크 코튼을 사서 되게 재밌게 게임을 즐겼었거든요. 아무튼 뭐든 약간 쾌적하게 하려면 돈을 들이면은 훨씬 좋아진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이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뭔가 새로운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제가 생각했던 한계점이 있었어요. 한계가 뭐냐면 집에서 작업을 하면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 촬영하거나 미팅할 장소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뭐 중요하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일주일에 미팅이 한 3-4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리아 들어가. 이제 그거를 일일이 제가 다 찾아가거나 하면 그것도 시간이고, 이제 뭐 화상 미팅으로도 많이 했어요. 근데 화상 미팅으로 하면은 정말 딱 그 대화만 나누고 끝이 나요. 근데 그냥 이제 대면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친밀도를 쌓기도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공간에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이제 초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진짜 확진자 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밖에서 만나기 더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 공간에는 그래도 많아봤자 뭐 한 3명까지 초대를 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막 있는 바깥보다는 그냥 어느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 채널이 더 커지고 싶다면 내 이야기도 좋지만 좀 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같이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은 뭔가 쾌적한, 그리고 책상이 넓은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 필요를 알려주었고 나는 마침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금전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사무실을 오픈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사무실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점심을 먹고 그냥 뭐 나들이 가듯이 한번 가볍게 볼까 하면서 가볍게 본 첫 사무실이 여기였어요. 근데 이 동네 자체가 제가 여기를 오래 살아봐서 이 동네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동네의 시세랑 이 정도의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가늠이 되게 잘 잡히거든요. 제가 생판 모르는 동네라면 그런 감이 없을 수 있겠는데 여기는 아니까 제가 처음에 딱 여기를 보고 이 사이즈에 이 가격이라고? 약간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15평이고요. 한 층을 전체를 제가 다 써요. 그래서 이제 옆층에 그런 소음이 없고, 그리고 화장실도 제 사무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층은 2층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그렇게 막 무리하게 오르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가장 좋았던 점이 이런 벽이랑 바닥 이런 게 화이트로, 그리고 등이랑 이런 것까지 새 거로 싹 다 되어 있었어요. 그냥 입주만 하면 되는 상태? 근데 여기가 1000에 80인 거예요. 원래는 1000에 100인가 이랬어요. 아니다. 원래는 2000에 80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딜을 했죠. 여기가 좀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 정말 빨리 들어올 수 있고 건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거 월세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잘 낼 수 있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금 내고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보증금을 이제 1000으로 내리고 8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정말 잘 구했다고 생각하는 게 집에서 거리도 정말 가깝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하철역에서도 가까워서 그 손님들이 오시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먹을 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밥을 먹기도 참 좋고, 일단은 크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1000에 60만 원 정도를 알아봤거든요. 1000에 60에 관리비 20만 원 내외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래봤자 그것도 한 80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10평, 9평 아니면 이제 8평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80만 원이고 관리비가 없어. 왜냐면 관리를 안 해주시거든요. 관리비가 없이 80만 원에 15평에 서울의 중심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증금 10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그 복비를 또 되게 많이 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은 이제 쓴 돈이 아니라 맡긴 거니까 그걸 안 썼다고 치고 사실 2,000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 통장에서 당장 쑥 하고 빠져나간 건 3,000만 원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벌면 되니까 라고 앤드류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나머지 순수하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썼는데 이런 집기들 있잖아요. 가구 뭐 소파라든가 책상 아니면은 뭐 뒤에 있는 캐비닛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이런 거는 이제 200-300 언더로 그게 됐는데 생각보다 정말 비싼 게 냉난방기였어요. 냉난방기가 이제 가격이 150이에요. 그래서 150이면 괜찮다 이랬는데 설치비가 90만 원인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쳤거든요. 근데 그 천장에 다는 거는, 그 천장에 다는 거 있잖아요, 시스템. 그거는 400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뭐 이렇게 제가 더위는 안 타는데 추위를 너무 많이 타요. 근데 이 사무실 자체가 북향이거든요. 그 너무 약간 쌀쌀한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막 4월이고 날씨 막 16도 이런데 여긴 약간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거를 켜놨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크게 지출이 있었고, 그리고 뭘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썼냐? 1,500만 원이 어디 날아갔지? 제가 그래서 여기 아이패드에다가 가계부를 또 이렇게 하거든요. 믿기지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막 비데도 사고, 근데 비데는 엄마가 설치해 주셨어요. 입주 청소 비용도 좀 들었어요. 입주 청소도 한 30만 원. 그리고 이거 블라인드를 이제 크게 3개 설치했는데 그것도 한 40. 저 방충망이 없는 거예요. 그 방충망 설치하는 것도 한 16만 원. 그러니까 이게 안 쓸 수 없는 돈인데 이렇게 막 필수적인 그런 돈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소하지만 정말 소소하지 않게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손님들이 놀러 오잖아요. 이제 친구가 됐던 어떤 유튜버가 됐던 그 손님들 식대도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 식대는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손님들이 제가 사주는 밥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선물들을 막 들고 오시니까 이렇게 막 뭔가 밥을 사주고 막 이런 일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도 다 돈이었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제가 이제 사무실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들은 어떤 필요 집기 같은 거는 연락을 해서 뭐 협찬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미련하게 협찬을 받지 않았네요. 왜냐면은 협찬을 받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사무실에 빨리 세팅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협찬 받는 거면은 제가 사는 거가 아니라 그 협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에 드는 걸로만 공간을 한번 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생 제 돈으로만 사무실을 거의 대부분 꾸몄거든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은 다 손님들이 사주셨는데 식물 빼고는 다 내 돈 내산이라서 그 돈이 꽤 많이 들었고, 사실 그래서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면 통장은 가난해지지만 만족도는 또 높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약간 가기 싫어지는 것도 있어. 집보다 사무실이 훨씬 좋은데, 저희 아버지가 부동산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사무실 제가 열기 전에 아빠 사무실 가가지고 보면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여쭤보고 그랬는데,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사무실은 내 집만큼 편해야 된다고. 그래야 일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널브러지기 좋은 공간이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딱 맞고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저는 일을 하다가 약간 낮잠을 꼭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면은 저는 을에 낮잠을 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사에서는 낮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막 뭐 화장실에서 막 이러고 앉아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좀 잠도 낮잠을 한 짧게, 그렇게 많이 자지도 않아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잘 수 있게 소파를 샀어요. 제 키에 맞는 소파를 사서 거기서 이제 낮잠도 자고, 이제 손님용 책상도 있고 되게 만족도가 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노트북은 뭐를 쓰냐면 맥북을 쓰거든요. 원래는 이제 제가 집에서 썼던 게 아이맥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맥을 살 때 너무너무 쫄보였던 거예요. 너무 쫄보여서 제가 512기가짜리를 산 거예요. 너무 쫄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제가 이제 작업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동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용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왜 애플이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맥이 신형이 또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이맥 신형 나오면은 그때 아이맥을 여기다가 구비를 하자 하고 지금은 이제 맥북을 놨어요. 왜냐면은 제 맥북이 아이맥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사용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맥북을 놨는데 이게 16인치라서 그런지 솔직히 막 작다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좀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집에서 가끔씩 이제 가끔 컴퓨터 켜서 이제 27인치를 보면 약간 개안하는 느낌? 그럼 서브로 왜 모니터 안 샀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살라고 했죠. 살라고 막 모니터 브랜드 이런 거 다 알아봤는데 안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무실에 이렇게 모니터 막 여러 개 놓고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니터가 한 개여도 상관없으니까 그 깔끔한 사무실의 전경에 약간 집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이 많은 걸 안 좋아해요. 지금 이 책상도 제가 2m짜리를 쓰는데 한 1m 정도가 놀고 있어요. 근데 그 1m, 놀고 있는 1m가 저에게 영감을 주거든요. 이 무슨 변태 같은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그래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맥이 오면 아이맥만 놓으면 놓았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서브로 막 뭐를 하고 뭐를 연결하고 그랬을 때 그 뒷모습이 안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돈들이 좀 들었고, 사무실을 연 다음에의 장점은 무엇이 있냐면 우선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일을 어떻게 했지 싶어요. 어떻게 일을 했지? 그러니까 지금 일이 얼마나 잘 되냐면은 여기 제가 이제 냉장고가 없거든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막 쓸데없이 냉장고 열어보고 있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 같은 거를 할 때 예전엔 제 방 침대가 보이고 이랬어요. 그 너무 막 창피한 거예요. 막 줌 강의를 듣는 대학생이 된 느낌이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사회인이잖아요. 프리랜서고 뭔가 프로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막 뒤에 침대 보이고 이런 게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딱 뭔가 어때요? 사무실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전문성이 생긴 느낌? 그리고 전에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택배를 받을 일이 되게 많아요. 그 제가 특히 제일 많이 받는 게 책이거든요. 근데 책이 다 이제 저의 자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주소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막 퀵 아저씨가 이제 퀵 주면서 뭐야? 집이야? 뭐 이러면서 약간 주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 집에서 내 집 주소를 노출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내 집에서 택배를 받는 것도 좋지 않았어요. 근데 택배 같은 것도 너무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사무실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명함에, 이거는 제 명함입니다. 이연 스튜디오, 제 사업자 이름이고요. 이연 스튜디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어요. 전에는 이제 집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못 했는데 지금은 명함에 제 주소를 쓸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바보같이 그 주소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달 동안 모르고 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누가 퀵 보내려고 하니까 주소가 안 맞는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하면서 다시 뽑았습니다. 아무튼 명함에 주소를 또 적을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다른 유튜버와 함께 콜라보 콘텐츠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미 찍은 건 3편인데 올린 게 하나도 없죠. 찍은 거 합치면 4시간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올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귀한 분들이 놀러 왔을 때 붙잡아서 이렇게 싹 콘텐츠라도 하나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그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 클럽하우스 열풍이 불기 전에는 유튜버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제 디에디트, 이거 하트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오로지 디에디트밖에 모르는 바보였는데 지금은 디에디트밖에 모르는 바보인 거 맞지만 동시에 되게 많은 유튜버 친구분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되게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뭐 제가 이제 만약에 집이 진짜 커요. 그래서 홈오피스야. 막 이렇게 막 분리가 잘 되어 있어. 그러면 초대를 할 수 있지만 저희 집은 그냥 진짜 집이거든요. 막 가정집이에요. 막 이제 막 빨래 있고 막 이런 집이어서 아무튼 이런 번듯한 공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퇴근하는 기분이 나니까 삶이랑 일이랑 분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책상이랑 침대가 이렇게 등지고 있었거든요. 그 일을 끝내면 바로 침대로 가니까 이게 퇴근하는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어도 벌렁벌렁하고 컴퓨터가 계속 눈에 띄니까 계속 메일 오거나 알람 오면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집에 그 연필 한 톨도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 쉬기만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이 들어와도 쉬는 기분이 잘 안 들었는데 지금은 집에서는 정말 쉬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에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작업하고 싶으면 사무실에서 하면 되고 여기 책상이 더 넓고 여기 조명이 훨씬 더 좋으니까 뭔가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됐고 일하는 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단점은 무엇이 있냐면 모든 분야에는 사실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단점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면은 단점을 감수하고 하자는 쪽이거든요. 이 사무실 오픈의 단점은 일단은 돈이 든다. 월세가 이제 80만 원이 고정 지출이 드는 거죠. 근데 말이 80이지 그거 이제 기본인 거고, 즉석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만 먹지 않잖아요. 뭐 계란도 넣고 뭐 만두도 넣고 뭐 튀김도 넣고 뭐 이렇게 해야 좀 먹을만 하잖아요. 사무실도 뭐 이제 전기세 나가고 인터넷 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저의 이제 식대, 이거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으니까 밖에서 밥을 사 먹어서 식비가 더 나가요. 식대 나가고, 그리고 그냥 이것저것 비품비가 항상 들어요. 왜냐면은 뭐 전에 회사 다닐 때는 사무실에서 의자 같은 것도 회사가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사는 거잖아요. 이런 거 30만 원이야. 이게 저는 이 의자 어떻게 골랐냐면은, 예전 사무실에서 제가 찍은 사진을 보고 그 색깔을 보고 모델을 봐서 그 의자를 똑같이 샀어요. 왜 이 의자를 샀냐면 제가 무슨 의자를 사야 될지 일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에 회사 다닐 때 앉았던 의자가 아무튼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의자랑 똑같은 거 사야겠다 하면서 샀고, 이게 내 돈으로 사니까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의자 하나를 사는 것도 다 내 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든다. 이게 이제 단점. 또 다른 단점은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아니다. 또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죽으면, 뭐 또 젊은데 죽으면까지 생각하냐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죽으면 물건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뭔가 미니멀리즘에는 아무튼 위배되는 게 맞아요. 이 사무실이 확실히 다른 사무실이나 공간에 비해서는 미니멀한 편인데 그래도 물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죠. 뭔가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사무실이 있으면은 좀 그렇죠. 짐이 많아진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짐을 잔뜩 늘리는 느낌? 그런 게 있고. 근데 저는 사실 해외나 그런 데를 뭐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겠지만 가서 살 계획은 잘 없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재미나게 사는 방법이 또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또 이 동네가 또 마음에 들어서 이 동네에 오래 지낼 것 같아서 이거를 한 거여서 그것도 그냥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단점은 아무튼 돈이랑 마음의 부담 정도인 것 같아요. 솔직히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부담과 이 금전적인 문제를 약간 자기가 커버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사무실은 무조건 오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모두가 사무실을 오픈할 필요는 없죠. 사무실 오픈을 추천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기라는 브랜드가 저처럼 2년 정도 성장세를 계속 유지했고, 그리고 유의미한 성과랑 수익이 있었다 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한번 믿어줘도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음식점을 하나 차린다고 해도 창업 비용이 최소 5천 정도는 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제 보증금 빼고 2천만 원 썼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의 창업 비용이면은 그 어떤 가게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기업체에 평생에 중요한 순간에 한 번 정도는 투자를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 저는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적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일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일을 오래 하고 살면서 일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집만큼 일하는 게 비중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 그러면은 일하는 공간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정말 3시간 짧게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라면 사무실은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일하는 시간이 길고, 그리고 막 유튜버다 보니까 미팅도 많고 저는 인터뷰도 되게 많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사무실이 있는 게 훨씬 쾌적하다. 또 사무실이 이게 주택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상가다 보니까 밖에 막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고, 그 앞에 막 사람들이 담배도 피우고, 그리고 뭐 좀 강아지 소리도 나고 소음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마이크 음질 같은 게 제 마음 같지 않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뭐 핀 마이크를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마이크 장비를 쓰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무실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조만간 랜선 사무실 들이로 사무실을 정식으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영상이 되게 길어졌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